안을 다스립니다. 이건 물론 세니메님의 아버님을 비롯하여 두구가 가문 대대로 세습되어도 좋지요. 그리고 히데요리님과 세니메님 사이에 태어나는 아기님은 이 도요토미, 도쿠가와 상해의 우두머리로 세계를 상대하는 무역에서 일본을 대표하는 거죠. 이로써 두 집안 모두 누가 주인이고 누가 종인가 하는 사소한 체면 문제는 말할 여지도 없게 될 겁니다. 거기서 흘끗 쳐다보며 가스무토의 시선이 아직 자기에게서 떠나지 않는 걸 확인하자 펼친 세계 지도를 부채 손잡이로 톡톡 두드렸다. 사실 이것은 저의 꿈입니다. 저는 줄곧 주군을 섬길 생각이 없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저의 꿈입니다. 저는 줄곧 주군을 섬길 생각이 없었습니다. 사카의 유지들 중에는 제 이야기를 어느 정도 이해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무장 중에는 있을 것 같지 않았지요. 있다 하더라도 지금까지는 국내 싸움으로 정신없었습니다. 그런데 대감님의 노력으로 가까스로 틀이 잡혔죠. 그래서 대감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지금입니다. 가타기리님, 지금 다이코의 유산을 모두 내던져 이 사업을 하자고 제의한다면 대감님은 반드시 움직이십니다. 그런데 사카이 사람들 가운데 몹시 배포 적은 사람도 있어서 어쨌든 다이코님이 남기신 황금은 일본을 소란하게 만들 불씨. 그러므로 이것을 빨리 토해내게 하려면 대불전을 불질러 재건시키는 게 상책이라고 한심한 말을 하는 자도 있었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황금이야말로 세계로 뻗어나갈 때 써야만 하는 것. 이렇게 말하며 대불전의 방화를 만류한 분, 그렇지. 이미 두 분 모두 이 세상에 안 계시니 이름을 밝혀도 무방하겠죠. 한 사람은 나야 쇼아님, 또 한 사람은 소로리 신자의문으로 사카님 소주님, 그 두 분이 돌아가시고 대불전은 불타버렸으나 좋은 기회는 아직 남아있습니다. 세니메님의 출가, 이 좋은 기회를 놓친다면 또다시 기마무사와 안여자의 승부가 뻔한 서글픈 경주가 이어져 갑니다. 정말이지 지금이야말로. 거기까지 말하고 나가야스는 입을 다물어 버렸다. 깨닫고 보니 가스무토는 잔을 손에 든 채 눈을 감고 있다. 처음에는 진지하게 들을 작정이었다. 그러나 도중에 시들해졌던 것이다. 이에야스는 우대신이며 세이타이 쇼군인데 히데요리에게 장사치 흉내를 내게 할 작정이로구나 하고 생각만 해도 가스모토는 유도마님에게 맞아 죽을 것 같았다. 그래서 듣는 척하며 눈을 감았던 것인데 그 얼굴이 어쩐지 졸고 있는 표정이 되었던 모양이다. 자, 한 잔 더. 나가야스는 힘주어 술병을 들이댔다. 아니 이제 됐소. 대접도 변변히 못했습니다만 나가야스는 이렇듯 말하고 희미하게 입술을 일그러뜨리며 웃었다. 인물이란 있음 입술을 일그러뜨리며 웃었다. 인물이란 있을 듯 하면서도 좀처럼 없는 것이더군요. 이 나라에서는 역시 대감님이 군계 일학이십니다. 가스모토는 무언가 비꼬는 말을 들을 듯한 느낌이 없지 않았으나 다시 고쳐 생각했다. 아무리 나가야스가 색다른 인물일지라도 오사카를 대표하여 경사로운 일의 오사카를 대표하여 경사로운 일의 사신으로 와 있는 자기에게 무례하게 야유할 리 없다고 여겼다. 만일 자기에게 그렇게 들렸다면 그것은 나가야스의 부적절한 언어 구사 때문이라고. 그래서 정중하게 잔을 엎고 맞장구 쳤다. 그렇소. 쇼군님만한 분이 세상에 그리 흔할 리 없죠. 그렇습니다. 어중간한 일은 계획할 수 있더라도 50년, 100년의 뒤의 일을 생각하는 분은 없죠. 아직 당분간은 험악한 날씨가 계속되어도 어쩔 수 없는 일이 될 것 같습니다. 과연 그럴 테죠. 가타기르님은 소위는 한가로우면서 좋지 않은 생각을 한다는 말을 알고 계실 테지요. 내 나름으로는 알고 있다고 생각하오. 참으로 이상한 참으로 의미심장한 말이죠. 오늘날 대형주로 출세하신 분들은 모두 일기당천의 무장입니다. 물론이요. 따라서 싸움이 벌어지면 소인이기는커녕 모두 저마다 명민이며 큰 인물입니다. 그런데 싸움 이외의 일에서는 그분들이 어떨까요? 싸움 이외의 일?
그렇습니다. 학문을 많이 닦으시는 것도 아니고 기술자처럼 물건을 만들어낼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니죠. 오크보님은 재미있는 말씀을 하는구려. 싸움 없는 이 세상이 오면 모두들 할 일이 없어집니다. 그러므로 이런 명인들이 한가롭게 살면서 무슨 일을 꾸미지는 않을까 하는 거지요. 아무래도 나가야스는 일단 무언가 생각하면 그것에 곧 벗어나지 못하는 성격의 치우침을 갖고 있는 모양이다. 다이코님은 일본을 통일하시고 이제 국내에서 그리 싸울 필요가 없게 되었다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을 다도로 심심치 않게 해주려고 애쓰셨습니다. 물론 이것은 다이코님만의 지혜가 아니었죠. 실례지만 소에키님 지혜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도에조차 취미를 붙이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한가롭게 되어버렸으니 싸움에서는 어른인 사람들이 실생활에서는 어린이라면 무슨 짓을 할 것인지. 예를 들어 히데요리님 천하가 된다면 가타기리님이 그 정사를 보셔야 합니다. 그때 가타기리님은 무슨 장난감을 그들에게 주실 생각이십니까? 마침내 나가야스는 완전히 독설로 가스모토를 희롱하기 시작했다. 여기까지 캐묻게 되면 아무리 온후한 인물이라도 알아차리지 못할 리 없었다. 가스모토는 불쾌감을 누르고 되물었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소? 그러자 또 기다렸다는 듯이 나가야스는 짓거려댔다. 역시 다이코님이 하셨던 대로 하는 수밖에 없겠죠. 성을 쌓고 큰 부처를 만들고 연못을 파고 그리하여 적당히 성내게 하고 너무 성이 나서 커다란 종기가 되었을 때는 그 종기부터 차례로 짜서 고름을 뽑아냅니다. 설마 조선 출병은 하지 않을 테니까요. 가타기리님도 동감이실 겁니다. 가스무토는 엄숙한 얼굴로 상을 밀어댔다. 가스무토는 암담한 심정으로 내전에 물러나왔다. 그것은 과연 오쿠보 나가야스 자신의 생각에서 나온 빈정거림이었을까? 아니면 혼다 마사노부나 이타구라 가스시계 같은 지혜 있는 자들이 나가야스에게 가르쳐주어 말하게 한 것이 아닐까? 그렇기는 하나 천하의 대영주들을 가리켜 전쟁 이외에 재가 넘는 소인배들이라고 하고 머지않아 나쁜 짓을 할 거라는 농담은 귀에도 마음에도 한결같이 따가운 말이었다. 물론 그 한가로움에서 나오는 나쁜 행위는 폭발하기 전에 불평이 되어 도요토미 가문 주위에 모여들 것이다. 그 경우 도요토미 가문에 맡은 가스모토는 어떤 각오로 그 일에 임할 생각인가? 이상한 논리로 그것을 추궁하고 그 각오를 재촉당한 듯한 생각이 든다. 아니 그 이상의 말까지 들었다. 심심치 않게 해주려고 성을 쌓고 큰 부처를 만들고 연못을 파는 일 같은 것을. 그것이라면 이미 여러 영주들이 슬슬 경계하기 시작했고 또 수근거리고 있는 일이었다. 세이타이 쇼군이 된 이에야스는 세니메를 오사카의 인질로 남기고 머자나 에도로 철수한다. 그렇게 되면 다음에 오는 것도 당연히 에도성 대개축이었다. 지금까지는 도쿠가와 가문 개인의 거성이었지만 무장 전체의 통솔자인 쇼군의 거성이라면 당연히 사유물이 아니고 공적인 의미가 있으며 모두들 공사의 부역을 분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전쟁은 이제 없다. 따라서 백성들에게서 사공육민의 세금을 거두면서 그 영지 안전을 보증해주는 쇼군에게 영주는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다면 도리에 어긋난다. 아니 나가야스가 한 말 가운데 가장 마음에 걸리는 것은 그 다음의 말이었다. 적당히 성내게 하고 너무 성이 나서 커다란 종기가 되었을 때 그 종기부터 차례로 짜서 고름을 뽑아냅니다. 그것을 가스무토가 한 영주인 자기 입장에서 생각해 보아도 도요토미 가문 입장에서 생각해 봐도 정말 마음에 걸리는 말이었다. 실제로 이에야스는 그런 실력을 갖고 있다. 그 실력자가 이번에는 관직상으로 전국 무사들의 주인인 세이타이 쇼군으로 군림하게 된 것이다. 이것은 예사로운 변화가 아니다. 오쿠보 나가야스가 말하는 것 같은 큰 인물들은 실력자인 이에야스를 당할 수 없다고 깨닫고 있는지도 모른다. 실력자인 이에야스를 당할 수 없다고 깨닫고 있을지라도 그들이 이미 통틀어 이에야스 가신이 되고만 이를 과연 자각하고 있는지 어떤지. 도요토미 가문에 대한 일은 한낱 사사로운 정이며 의리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도쿠가와 가문에 대한 그것은 무장이고
무사한 이치적으로 완전한 신하관계가 아닌가. 가스모토 역시 솔직히 말해 지금까지는 좀 더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도요토미 가문의 대표자로서 때로 이에야스를 회유시켜 보려는 자부심이 어딘가 남아 있었다. 그런데 그는 도요토미 가문의 중신인과 동시에 무인인 영주이며 또한 도쿠가와 가문에 속한 신하였던 것이다. 그렇게 되면 세니메와 히데요리의 혼인도 전혀 다른 의미를 갖는다. 최소한 세니메는 여, 최소한 세니메는 여느 인질로 여겨도 좋을 입장의 신부가 아니다. 도요토미 가문의 생사 여탈권을 쥔 자가 믿고 맡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가스모토는 자신의 생각에 숨막힐 듯한 긴장을 느껴 아사노 저택으로 어떻게 돌아왔는지 몰랐다. 혼례의 꿈. 세니메를 오사카에 보내기 전날부터 이에야스는 마음이 설렜다. 자식과 손자에 대한 애정이 특별히 다를 리 없다. 요즘 들어 자식들이 잇따라 태어나고 있다. 게이초 5년 11월에 오사카메의 부인이 고루 타마루를 낳고 게이초 7년 3월에 오마 부인이 나가우 카마루를 낳았으며 뒤이어 지금 또 임신 중이니 8월쯤 태어나리라. 이렇게 되고 보니 어지간한 이에야스도 낯간지러웠다. 애정에는 변함없고 가문의 변형이라는 점에서 경사스러운 일이 틀림없다. 그러나 62살이라는 자기 나이를 생각하니 어딘지 모르게 당황스러움이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었다. 다이코는 63살에 죽었다. 죽을 때 확실히 망령기가 있었다. 그런데 다이코가 죽기 1년 전에 망령기가 있었다. 그런데 다이코가 죽기 1년 전의 나이에 자신은 또 아들을 낳는다. 그렇게 되면 인간으로서 어디까지 자녀 부양의 책임을 질 수 있을까 하는 불안이 생기는 게 당연했다. 모두 히데타다에게 부탁할 수밖에 없겠지. 물론 그 때문에 세니메를 귀엽게 여기고 그 출가에 주의를 기울이는 건 아니다. 어쩌면 세니메가 여자이므로 사내 아이와는 다른 애정을 느끼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고 보니 자신에게는 손녀가 또 있다. 노부나가에게 자결을 강요받은 적자 노부야스의 딸들이다. 그러나 그 딸들과 이에야스는 할아버지와 손녀라는 감정에 융합될 수 없었다. 자기 손자라는 감정보다도 노부나가의 딸인 도쿠이메의 자식이라는 노부야스의 죽음에 얽히는 추억이 더 많아 이에야스 편에서 저도 모르게 피해온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다. 물론 이에야스는 젊고 바쁜 까닭도 있었다. 하지만 세니메의 경우는 그들과 전혀 달랐다. 정말 귀엽다. 어떻게 하면 이 손녀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그러한 느낌이 늘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아 이번 혼인의 3중 4중의 기대와 꿈을 품고 있었다. 솔직히 말해 이에야스는 지금 히데요리의 주변이 불만스러웠다. 인간은 천성보다 훈육이 훨씬 큰 비중을 갖는다. 뛰어난 사고를 갖지 못한 현재 히데요리는 그런 의미로 볼 때 참으로 불행하다고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에야스는 그것에 절망하지 않고 있었다. 명랑하고 너그러운 세니메가 그 히데요리를 행운의 길로 이끄는 사랑스러운 사자로 보였다. 세니메의 명랑한 성격이 오사카와 에도 사이를 비추면 비록 떨어져 있더라도 이에야스와 히데요리의 마음은 통하게 된다. 에도 할아버지, 에도 할아버지. 어렸을 때 이렇게 부르며 자기를 따랐던 히데요리였다. 세니메와 맺어짐으로써 참다운 손자의 마음이 되어준다면 어떤 조언도 교육도 해줄 수 있었다. 어떤 조언도 교육도 해줄 수 있다. 아니 그보다도 이로써 히데요시와의 약속을 지켰다는 양심의 안도감에 더욱 컸다. 이에야스는 세니메가 출발하기 전날 밤 몇 번이고 내전에 들어가 다스 부인을 만나고 나가스에게 지시하고